거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게끔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넌지시 권할 거냐. 여기서 넌지시 권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대놓고 권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기부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아니 여기에다가 모금함이 있어. 그 우리 계산하러 갈 때 음식점에서 여기 모금함이 있어. 기부하셔야죠. 기부 왜 안 해요? 이러는 사람이 어딨어. 그 점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없잖아. 근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되니까 기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을 거 아니야. 이 모금함을 걸어놓은 사람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음식점 온 사람한테 기부하세요 이렇게 강제할 수 있어? 강제할 수 없잖아. 어떤 게 제일 좋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해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부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스리슬쩍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넌지시 권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기부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써줄게요. 여기서 넌지시 권한다는 건 다시 한번 무슨 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써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기부금을 내도록 간접적으로 권장할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풀어서 말하면 이거야. 이거를 암시하는 거라고. 이 실험 자체가 암시하는 게 이거라고. 이 실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부금을 좀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를 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 이미지를 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의 의미 자체가 이런 거라고. 실험의 의미 자체가. 실험의 의미 자체는 크게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다? 사람들은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은 뭔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알려주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좀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할까? 이런 거를 또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잖아. 기부금을 달라는 게 간접적으로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또 포함한다는 거죠. 이 실험 자체가. 됐어요? 이제 뭔 말인지 됐어요?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 없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지문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따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또 내가 설명할 때랑 여러분이 볼 때랑은 완전 다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션 지원은 재미로밖에 없는 수업하는 외국에 얘기하는 게 같이 웨딩에도 출연이 그거가 뜬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다니는 그냥 하고 쉽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이브리드랑 모드랑 또 고민했고 모드를 한 번만 그냥 기어 막히는 픽시 편에서 내리고 모드를 계속 하는데 그냥 기어 막히는 픽시 똑같잖아. 괜찮네. 픽시 이득교 기어 막혔어. 픽시는 과연 멈추는 기억이 없잖아. 그래서 육교를 다 힘으로 없는 기억 무조건 픽시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에서 그냥 기억 바꾸라고 조금 픽시는 그냥 이 친구 끝이잖아. 그래서 근데 왜 그래가지고 가벼울 수 있어. 이거 꼭 다른 거 아니고 별무라고 하시는 거 사실 이거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오늘 알았어. 내가 유유에 있다는 걸 5시에 알았어. 나는 내일 좋아하는 다행이지. 5시에 알고 저녁 먹고 6시 반에 10분 정도 나 내일 일단 할까? 쉬우려고 쉬우려고 계속 읽고 작년 1등 98점이었는데 작년에 그 쌤이었어. 쌤이 똑같은데? 쌤이 되게 무서워. 작년 3월 1등 80점이었는데 얼마나 어려워. 사회 1, 2, 3, 4 없잖아. 우리 시험하고 우리 시험하고 사회? 우리 시험하고 그거? 다 저번에 전부 기가 막히게 예체능교과 사회가 안 되잖아. 사회도지. 사회가 어렵나? 사회가 5번만 들어가면 제일 중요해. 국수사가 영역에 들어가면 일단 국수사가 영역 기가 정정. 사실상 9번이에요. 기술 따로 과정 나가니까 기가 10문제 가정 10문제라고 해서 기가 50%만 공부하고 가정 50%만 공부하고 아니지. 틀밖에 그런 몇 프로 두배 사실상 9번. 코디랑 과학 치는 사람 아니야? 응? 뭐 과학 치는 사람 아니야? 학교에서? 아니? 아직이지. 그 신발이 어딨어? 지금 이제 막 집중하고 있어. 그치 아직 거기지. 지금 한이 들어가지 않았어. 솔직히 이번에 한이 좀 그래도 한 9개가 아니고 11개가 다르고 학교 시스템을 조사하는데 그게 그리고 문제 풀면은 똑같아. 특히 이거는 한이 진짜 좋거든요. 친구들도 그 해수 수능 경험하고 이 시험에서 좀 씨발 과학은 1등 가는 그냥 질문만 해줘. 한성급에서 1등을 줄 거라. 100점 맞지? 100점 맞지? 3등 초반이야. 근데 그런 초반은 아니야. 그 초반이야. 아무리 많이 올려도 나는 안 뭐야? 아무리 많이 올려도 안 되는 걸로 있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얘가 문을 열었잖아. 1등 1등 걸 열면 4등 못 떨어진다.
얘기를 전해도 국어 수업에서 맨날 흘리면 퇴장하는 거 저기 뭔 말이야? 뭘 말하는 거야? 내신 말하는 거야? 모의고사? 잘 모르겠어. 아 모의고사. 그거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 그래서 사실 시험이 멘탈 싸움이 있거든. 그래서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하나 말해줄게요. 예전에 그 제가 이제 그 수능을 이제 보러 갈 때 제가 약간 그 시험장 징크스가 있나 봐요. 시험장 징크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경희대학교 이제 수시를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경희대가 그때 이제 선발 기준이 뭐였냐면요. 내신이랑 본고사였거든. 이걸로 이제 수시를 선발했어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수시랑 지금 수시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그때 당시에 수시는 이제 1차 수시, 2차 수시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있었는데요. 1차 수시에서 뽑는 인원은요. 정원의 1%였어요. 뽑는 인원이 1%야. 1%. 정원의 1% 뽑았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경희대 그때 이제 제가 그 학부 그 이제 공대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학과가 아니고 학부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를 들어 공학부라고 하면은 이 공학부라는 데 아래에 뭐 전기과가 있고 전자과가 있고 뭔과가 있고 뭐 기계과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학부에서 뽑는 인원이 2명이었어요. 학부에서 학과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학부에서 뽑는 인원이 2명이었는데 그때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이었냐? 500명이었어요. 경쟁률 250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원이 이제 그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가? 지금 이제 그 문과대는 저기 이제 회기동에 있었고요. 공과대는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당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수원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험 시간이 오후 1시인가 그랬습니다. 내가 사당역에서 버스를 몇 시에 타냐면 아침 9시에 탔어요. 겁나 일찍 갔어. 늦을까봐. 그래서 9시에 갔는데 이제 너무 졸린 거야. 빨간 버스 타고 내가 잤어. 누가 이제 누가 깨워 이제 봤는데 기사 아저씨야. 학생 일어나 종점이야 이러는 거야. 에?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딱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쓰냐면 차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나머지가 다 산이에요. 다 산이고 진짜 도로밖에 없어. 도로. 오씨 조졌다. 그래서 시계를 봤어. 시계를 봤는데 11시 반인 거야. 그래갖고 아저씨 혹시 이 차 또 언제 출발하냐고 물어봤어. 언제 출발해요? 1시간 뒤에 출발한대. 그럼 12시 반에 출발이잖아. 1시 시험인데 지금 조졌다 해갖고 어떡하지? 해서 이제 아저씨 혹시 여기서 경희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가래. 혹시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행군을 했어요. 아침부터 40분 동안 행군을 했어.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경희대 딱 이렇게 정문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학교가 이제 넓으니까 내가 이제 봐야 할 시험 장소가 이제 어딘지 이제 그 지도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이제 대학 정문에 보면요. 정문에서 지도를 보는데 이제 내가 시험 볼 관이 어디냐? 여기야. 맨 끝이야, 맨 끝. 여기 또 걸어가는데 10분 걸려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12시 50분인가 그랬어요. 대충 이쯤에 도착했어. 다행이다 도착했다. 이래갖고 조교가 들어오더니 자 수험생 여러분들 다 수험표 꺼내주세요 하는데 이게 왜 뭘 수험표를 두고 왔네? 그래갖고 저 죄송한데 수험표 두고 왔어요. 행정실 가고 딱 부랴부랴 막 뽑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수시 때 그랬었는데 수능 날에 또 어떻게 됐었냐면 수능 날에 이제 수능 전날에 원래 예비 소집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요 예비 소집일을 안 갔어요. 귀찮아갖고. 귀찮아서 안 갔어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아직 여러분은 멀었지만 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나 같은 경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시에 그 반포고등학교였나 아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전날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전날에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다 고3들은 이제 수업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고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점심 때. 그래갖고 이제 만나고 뭐 했냐? 밥 먹자 해갖고 일단 햄버거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햄버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할까? PC방 가자. PC방 가서 게임했습니다. 게임하고 나니까 한 오후 한 6시쯤이었어요.
야 뭐 할까? 밥 먹어야지. 그래갖고 또 이제 짜장면집 가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난 다음에 야 뭐 할까? 풀스나 하자. 풀스방 가고 위닝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8시 반이었어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 그 멘트가 너무 웃겨.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실컷 놀았잖아 하루 종일 수능 전날에. 그리고 헤어지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 내일 수능 잘 봐 이거였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수능날 당일날에 5시인가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갖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고3 때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켰어. 컴퓨터를 킨 다음에 네이버 지도를 켰어. 그리고 내가 이제 지도를 봤지. 반포역이 딱 이렇게 있어. 반포역 2번 출구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 출구에 딱 나오면은 길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래서 학교가 이쯤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난 대충 생각한 거지. 아 여기 출구 나와갖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했지.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게 웬걸? 공사 중이네. 여기가 공사 중인 거야. 여기가 막혀 있어. 여기가 막혀 있어. 여기도 막혀 있어. 근데 이쪽 길로 가야 되나 하고 봤는데 이쪽 길이 한 여기까지 있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 아 이거 조졌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일단 가야지 하고 가는데 이쯤에 뭐가 이렇게 이 통로 같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긴가 하고 이제 갔어. 일로 갔는데 이렇게 걸어갔지. 근데 갔는데 길이 막혀 있네.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그거였던 거야. 그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다니는 그 길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안 닫아놓은 거야. 이제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그래갖고 내가 아씨 여기 아니네 하고 딱 뒤를 돌았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딱 뒤를 도니까 3명이 뒤를 돌아. 걔네도 길 몰라서 나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 3명이 내가 아닌데 딱 뒤를 보니까 얘네가 셋이 딱 따라오다가 이게 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갖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찌저찌 해갖고 또 이제 수험표는 잘 챙겨왔어.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매번 약간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갈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됐는데요. 그 이제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자리에 앉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국어 시험을 보잖아. 그럼 국어 시험이 저가 이제 수능 볼 때는 듣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듣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험 나온다. 그 멘트를 딱 이제 그 담당 교사 2분이서 하시는데 그때 좀 긴장이 되더라고. 그때 진짜 내가 수능을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 보고 그다음에 수학 시험 보고 이제 점심시간이잖아. 이 수학 시험 한 30분째 풀었을 때 그때는 사실 이제는 수능 본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 그때쯤 되니까 이제 그냥 모의고사 보는 느낌? 그냥 모의고사 보는 느낌이더라고. 모의고사 보는 느낌. 근데 이제 진짜 재밌는 건 여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수학 시험 다 끝나고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피러 가야겠다고 이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고3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 이미 피고 있어 애들이.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잿더리가 있어. 화장실에. 나도 거기 가서 펴서 그거서 그때 담배 피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원래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점심시간 때 자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산책 한 바퀴 도는 게 좋대.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이제 돌러 나갔어. 나가는 이제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바퀴 겁나 시끄러운 거야. 뭐지 하고 이제 운동장을 봤거든. 나 진짜 충격받은 게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 11대 11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잘못 봤나 했어. 나 딴 애들인가? 설마 수능 시험장에 와갖고 여기서 축구를 하진 않겠지.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운동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공이 있잖아. 그 굴러다니는 공이 하나 있었어. 애들이 그냥 공 갖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11대 11이 된 거야. 그래서 또 춥잖아요. 또 수능 날이. 추운데 애들이 막 이 교실에 딱 들어오는데 막 뻘뻘 흘리면서 막 진짜 재밌었다 막 이지를. 그 상태에서 이제 영어 시험을 들어가는 거야. 듣기 나와. 애들이 뻑이겠냐? 다 자지. 듣기 한 10번쯤 나올 때 애들이 이미 한 절반을 자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네. 그랬었습니다. 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하는 거에 이제 요점은 뭐냐면요. 수능 보러 가잖아요. 막상 그렇게 긴장이 안 돼요. 막시 이제 그 처음에 국어만 잘 보면 돼. 그게 이제 하루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동아가 말한 대로 이제 수학까지 갈 필요도 없어. 국어에서 결정나요. 국어에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 2번 문제에서 결정납니다. 1, 2번 문제. 1, 2번 딱 봤는데
조진 것 같은데 이 생각 들면은 계속 그 생각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인드는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인드를 갖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모의고사 볼 때의 마인드는 나 무조건 100점이야. 그냥 이 마인드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마인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거든. 근데 그 마인드로 하셔야 점수가 잘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수능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능 볼 때 그냥 뭐 틀리면 재수하지 뭐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지면 뭐 그냥 망가지면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봤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수능은 되게 잘 봤었어요. 저는요. 총 16점 깎였거든요. 전과목에서. 그래서 수능은 잘 봤었어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자 보겠습니다. 30번 볼게요. 6월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거 자습에 있어요. School assignment. assignment가 과제인데요. 학교 과제는 전형적으로 have required 요구해 왔답니다. 대처리아를요. 학생들이 혼자 뭔가 작업을 하도록. 얘들아 이런 멘트를 딱 보면은 여기에서 이 첫 문장에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첫 문장에서 글 전체에 대한 구조, 글 전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 그게 어떤 단어냐? typical이야. typical. 왜 그런 줄 알아? 학교 과제가 전형적으로 이걸 요구해 왔대잖아.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이란 게 뭐야?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란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통념이야, 통념.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딱 나왔다? 그럼 통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근데 이 보통 모의고사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그러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반박이 웬만하면 나와. what 또는 however가 나올 거라고. 됐어? 미리 보여줄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나오네. however. 보여? 여기가 반박을 하는 거야. 여기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는 전통적으로 뭐야? 학생들이 혼자 하도록 요구했다는 거야. 이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라. 뭐 아니면은 수행평가 뭐를 해서 제출해라. 다 혼자 하는 거잖아. 대부분. 그렇죠? This emphasis. 이러한 강조는 on individual productivity. 개별 생산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예요. 이게 뭐야? 개별 생산성이잖아. 즉 개별 생산성이라는 거는 개인적 능력치를 말하는 거야. 개인의 능력치. 알겠지? 이런 개인의 능력치를 강조한다는 점은 reflect, 뭐를 반영했답니다. 의견을 반영했대. 어떤 의견을 반영한 거냐? 즉 대절이야 나오는데 동격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independence, 독립성이 필수적 요소라고. 뭐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이런 의견에 반영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학교에서 과제를 내줄 때 어떤 팀 과제, 조별 과제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해먹는 과제를 내주잖아 보통.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독립심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어? 자, 이어서 갈게. Having the ability. 자, 그 능력을 가지는 것. 어떤 능력이야? 자기 자신을 take care of, 돌볼 능력이 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을 가진다는 게 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심을 가진다는 거겠죠. 됐어요? 자립심을 가진다는 거는요. 뭐 없이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 자립심을 가진다는 건 was considered, 여겨졌답니다. 뭘로? A requirement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 조건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지. 누구나 다 자립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됐어? 또 이어서 볼게. consequently, 따라서 교사들은요. 과거의 교사들은 less often arranged, 덜 자주 마련했답니다. arrange,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야. 덜 자주 준비했대요. 뭐를? 집단 활동을요. 그룹 활동을 덜 자주 진행했다고. 또는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거든.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를 권장하다, 장려하다라는 뜻이야. 학생들로 하여금 팀워크 능력, 팀워크 기술을 습득하는 거를 장려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려한 게 덜 장려한 거야 얘들아. 앞에 나와 있는 less often에 걸리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에 arranged랑 여기에 encouraged랑 병렬 구조지. 그렇지? arranged 앞에 뭐가 있어? less often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less often이 뭐야? 얘를 수식하는 거고 또 얘도 수식하는 거야. 됐니? 즉
덜 마련했다고. 교사들은 집단 활동을 덜 했고요. 덜 준비를 했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이 야 너네 집단으로 잘해야지 집단으로 뭔가를 해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이런 거를 비교적 덜 권장했다는 거야. 됐어?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반전이 나와야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야? 예전에는 그랬다고. 예전에는. 그러면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멘트 나와야겠지. 됐어? 자 갈게요. 그럼 여기 however에서 내용이 바뀌니까 당연히 10점 전환이 되겠네. 끊어보고요. 이어서 봅니다. However 그러나 since the new millennium 자 new millennium 시대 이래로 즉 2000년대 말하는 거겠죠. 2000년대 이래로 기업들은 have experienced 경험하고 있답니다. 경험해 왔어. More global competition이요. 더 국제적 경쟁을 경험해오고 있는 거야. 어떤 국제적 경쟁이냐? 대절이야 수식하는데 requires improved productivity. 더 그러니까 뭔가 개선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경쟁력, 국제적 경쟁력을 경험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생산성이 이제 중요했다는 거야. 이랬다고. 개인의 생산성이 중요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 능력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걸 위주로 과제를 내는 거였어. 근데 현대,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은 2000년대라고 할게요. 뉴 밀레니엄. 자, 뉴 밀레니엄 시대는 어떠냐면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한대요. 즉, 아까 우리 예전에는 개인의 생산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보다 이 개인의 생산성보다 더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한다는 거야. 즉 개인의 능력치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됐어?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그 뭔가가 뭔지는 아직 얘기 안 한 거야. 이어서 볼게. 다음 내용 보면 자,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이 뭔데?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예전에 이 개인의 생산성보다 더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한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이 has led employers to insist 하고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lead 목적어 목적격보가 나왔거든. 자, 여기서 어법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는데 체크 좀 해볼게. 일단은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provide.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딴 거는 뭐 특별히 잡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자, 이 to insist에 체크한 거는 lead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얘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야. 됐어? 여기다가 써줄게. 여기다가 쓸게. 여기 아래다가 lead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이거야. 됐어? 오형식 구조.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됐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주장하도록 이끌어왔다. 됐어? 이거야. 자, 첫 번째 말했고 이 provide는 내가 왜 체크했을까? 저 provide는 왜 체크했을까? 왜? 뭐 별거는 아닌데 사실 왜 체크했을까? 자, 이 provide 앞에는요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should가 생략되어 있을까?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는 설명하자면 사실 좀 얘기가 긴데요.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우리가 주제요명이라고 하거든요. 주제요명. 주제요명이에요. 주장, 제한, 요구, 명령의 동사입니다. 지금 여기 insist 보이죠? insist가 뭐야? 주장하다 아니야? 주장하다. 됐어요? 자, 얘네 이런 류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동사. 그럼 이 동사는요 보통 대절을 받아요. 대절. 이렇게 나온다고.
대절이하를 주장하다, 대절이하를 제안하다, 대절이하를 요구하다, 대절이하를 명령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요 동사 자리에 보통 should의 동사 원형을 많이 써요. should의 동사 원형. 왜? 이 의미가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래서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이 should가 생략이 돼. 생략이 돼 이게. 여기 exist 보이지? 주장하다 보이지? 뒤에 대절 나온 거 보이지? 여기 대절. 대절의 주어 newcomers 보이지? 대절의 동사가 뭐야? 여기야 여기 provide. 그래서 근데 여기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뭐가? should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이거. 맨날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걸 갖고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스위치 갖다가 문제를 내거든. 스위치 갖다가. 근데 이제 주어가 어차피 복수형이라서 여기를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내려면은 좀 변형을 해서 출제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a newcomer 이렇게 써볼게요. 이걸 단수형으로 써볼게요. 단수형 a newcomer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여기 어가 붙었으니까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겠네? 아니죠. 앞에 should가 없는 거라니까. should가 생략된 거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잖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그대로 동사 원형 가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로 이제 어법 문제를 많이 냈다. 고1 때 또 잘 나와. 또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와. 모의고사에서. 알겠지? 참고로 알아두고.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러한 상황, 즉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상황은요. 고용주들로 하여금. 자, 사장님들이야. 사장님들이 뭘 이제 주장하도록 이끌었냐면은 대절을 주장하도록 이끈 거야. 대절이 뭐냐? 새로 오는 사람들이래. 어디로? To the labor market이니까 노동시장으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제공을 해야 돼. 증거를. 어떤 증거냐? Of traditional independence. 전통적인 독립성. 됐어? 전통적인 독립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의 증거도 제공해야 된다는 거야. 그 상호 의존성이 뭐냐? shows through teamwork skills래요. 그러니까 그 팀워크 능력을 통해 보여지는 상호 의존성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더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좀 지울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향상된 생산성이란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독립성 플러스 상호 의존성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다는 거야. 됐어? 이 두 개를 다 요구한다고. 옛날에는 어땠어? 얘만 요구했어. 옛날에는. 현대는 어떻다고요? 요 두 개를 다 요구한다고. 됐어? 독립성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개인의 능력이겠죠. 어떤 능력? 뭐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이겠지. 개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 근데 상호 의존성은 뭡니까? 이거는 팀워크겠죠. 팀워크. 됐어? 이거 말하는 거라고. 현대에서 요구하는 건 뭐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다고. 누가? 고용주들이. 이렇게 요구하게끔 이끌었다고. 뭐가?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언제까지 개인의 능력만 좋은 사람들을 뽑아왔잖아. 팀워크가 안 되는데. 경쟁력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개인의 능력도 좋으면서 팀워크도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 이제 여러분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세대거나 아니면 그 아래 세대 지금 한 50대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한 50대이신 분들은요. 50대이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기업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하면요. 왜? 그때는 얘만 요구했거든요. 자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면접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현대에 비하면.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요구하는 스펙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경쟁은 심화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제 나이쯤 됐을 때는요. 더 심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뭐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항상 이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기업에서 이걸 요구하잖아.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금 이걸 위해서 개인 과제를 줬다고 했잖아.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온 거야.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수행 평가뿐만 아니라 조별 과제도 줘야 된다는 거지. 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그건. 이해됐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줘야겠죠. The challenge for educators. 자, 교육자의 과제, 도전 과제는 바로 투부정사 이합니다. To ensure, 보장하는 거래요. 개인의 능력을요. 개인의 능력. 이거죠? 독립성. 독립성을 일단 보장하는 거야. In basic skills,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개별적인 그런 능력을 보장하는 겁니다. While, 뭐 하면서요? Adding learning opportunities. 뭔가 학습적 기회를 추가시켜 주면서요. 어떤 학습적 기회냐? That can enable. 자, enable 나오면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거든. 얘가 뭔가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야. 학생들이 또한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예요. 뭘 수행해요? Well in teams 나왔네. 팀으로 잘 또한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학습 기회를 추가하면서. 됐어? 그럼 뭐야?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 다시 한번. 기업은 이거를 요구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교사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상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함양시켜야 한다. 함양시켜야 한다. 됐어요? 컬티베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쌓게 해줘야 된다고. 됐어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old and new 구조고요. old and new. 옛날에는 개인의 독립성, 즉 독립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거여서 개인의 능력만 잘 갖춰지면 장땡이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람의 뭐 성향이고 뭐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뭐야? 나만 잘하면 장땡이야. 됐어? 얘가 싸가지가 없어도 나만 잘하면 장땡이야. 옛날엔 그랬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이 그런 상이었잖아. 학교라는 건 뭐예요?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학교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요구해.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의 능력을 쌓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지.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뭐야?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고 남과 함께 호흡하는 거, 팀워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야. 그럼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도 중요시하는 쪽으로 과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을 살짝 바꿔서 쓴 겁니다. 독립성이니 상호 의존성이니 이러면서. 자, 이렇게 old and new 같은 경우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보통 순서 또는 삽입이 일단 전형적입니다. 아까 however 나왔었지? 거기를 기점으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old와 new가 지금 서로 대조 비교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질문도 요약으로 시험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그냥 전형적인 문제로서는 순서 삽입, 약간 난이도를 낼 거라면 요약 쪽, 이게 좀 좋게 문제를 낼 수 있다. 아니면은 흐름상 어색 이런 쪽으로 낼 수도 있어요. 흐름상 어색. 올드에서는 뭔데? 이거였어. 뉴에서는 뭔데? 요거였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상한 문장 넣거나 여기에다가 좀 어색한 문장 넣거나 여기다가 어색한 문장을 만약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개인의 생산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어색한 문장이 되겠지. 또는 반대로 여기에다가 무조건 뭐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 아니면 둘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면 어색하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상 어색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과제는 여러분